안녕하세요. 저는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교사 박진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고교 학점제와 선택형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교 학점제라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에 해당하는 아이들인 2025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나는 우리 아이는 중학생인데 나는 중학생인데 왜 고교 학점제를 나한테 설명하지? 하지만 우리 고교 학점제가 2024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25년에 자 이제부터 고교 학점제를 실시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적응이 좀 안 되고 좀 시행착오가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등학교와 대학들이 고교 학점제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진로에 맞는 선택 과목 운영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서서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선택하거나 대학 입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신의 꿈을 키워가거나 이렇게 할 때 좀 어떤 준비를 지금 초등학생으로서 중학생으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그냥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강의의 내용은 일단 제일 먼저 고교 학점제에 대한 설명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택형 교육과정, 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금 어려워요. 이 내용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바라보는 선택형 교육과정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그래서 진로에 맞는 과목을 뭘 선택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진로에 맞는 선택 과목도 안내를 간단한 예시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고교학점제의 이해입니다. 자, 우리 학부모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되게 이 고등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낮았다는 거.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만점도의 평균이 이렇게 낮아졌어요. 우리 선생님들 나름 열심히 좀 잘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머니들 눈에는 별로 이렇게 학교가 별로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뭘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개선 사항을 이렇게 물어봤더니 진로 교육 및 진학 지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아이들 자신의 꿈에 맞는 그런 활동들이나 과목 수강들을 할 수 있게끔 학교가 이제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반성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고교 학점제를 도입시켜서 그냥 단순하게 진학 위주로만 하던 그 진로 교육을 정말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배움을 그 목표로 하는 그런 개별 맞춤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학습 진로 코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고교 학점제 도입 배경을 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고교 학점제가 뭐냐? 고교 학점제는 정의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의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공부 소양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학생들의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부여해서 그걸 이제 취득 누적해가지고 졸업하는 제도예요. 대학에서 말하는 그 학점제랑 비슷하게 운영이 되죠. 여기서 제가 포인트를 좀 두고 싶은 건 이렇게 진로 적성에 따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신의 꿈과 좋아하는 흥미라든가 이런 게 좀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수월하게 과목 선택을 해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과목을 선택한대요. 그럼 고등학교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거 무조건 들어 이거 아니라 요런 선택군이 있는데 이렇게 그룹이 있는데 요 그룹에서 몇 개 좀 골라볼래? 너 전공 적성이 맞는 너 진로 적성이 맞는 과목을 골라볼래? 이런 것들이 지금 고등학교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면서 학교들은 이런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하려고 나름 학교마다 약간의 온도차는 있지만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과목을 학교가 개설합니다. 그냥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요, 우리 아이들이 주로 어떤 진로를 희망하고 그 진로에 맞는 과목들은 주로 어떤 과목들이 좋은지 사전 조사를 미리 해서 그런 과목들을 최대한 개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선택 중심의 교육 과정이 편성되고 다양한 과목이 열리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적성이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학업 설계를 합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이제 어드바이스 해주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과목이 결정이 되면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수강신청은 지금 교육부에서 수강신청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들은 그 수강신청 프로그램으로 공짜예요. 공짜로 그래, 좋은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수강신청을 쉽게 받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벌써 시행 저희도 하고 있고 많은 학교들이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운영하겠죠. 이제 아이들이 선택한 그 과목에 수업을 운영하고 수업이 끝이 나게 되면 이제 평가를 실시를 하고 평가는 요새 뭐 중학교 때도 많이 아이들이 아실 거예요. 과정 중심 평가, 수업 시간 내에 아이들의 성장과 역량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취 평가제 좀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하고 그 다음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적정 성취 수준에 도달을 하면 이수를 시킵니다. 이수를 시켜서 학점을 취득하면 그 취득 학점이 뭐 어떤 그런 이제 적정선이 도달하게 되면 졸업을 하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움직이는데요. 이미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여기 5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내용들 다양한 과목을 열고 그 과목에 맞게끔 학업 설계를 학교 선생님들이 해주고 거기에 맞게 수강 신청도 하고 그런 활동 중심 수업 아이들 참여 수업도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춰 갖고 과정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조금 고민을 하면서 2025년부터 시작이 되려고 합니다. 그 이수 미수는 미수 됐을 때 이제 뭐 여러 대안들 뭐 보충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차차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여기 5단계까지는 이미 왔다라는 거 고등학교들이 여기까지는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먼저 지금 이 연수,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는 이런 연수 같은 이제 우리 학생, 학부모, 교사, 뭐 이런 우리 교육 주체라고 부르죠. 우리 교육 주체에 대해서 주체들께 고교학점제 인식 제고도 하고 제도 안착을 위한 그런 연수들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나 교육청 사업으로 뭐 연구학교나 선도학교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단위 학교들은 고교학점제 문화 안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취평가제 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과목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단위 학교들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정규 내에 편성할 수 없다면은 야간에라도 열어서 공동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 성취평가제랑 공동교육과정은 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좀 부연 추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성취평가제부터 바라볼게요. 성취평가제는요, 석차 등급과 표준 편차를 안 써요. 보세요. 원래 고등학교는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석차 등급을 표기하게 되어 있고요. 성취도와 수강자 수 그리고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걸 다 쓰게 돼 있는데 현재 지금 이래요. 현재. 그런데 성취 평가제는 뭐냐면 여기 표준 편차가 빠져요. 표준 편차가 없죠? 표준 편차가 없으니까 뭐 좀 전문 용어로 Z값을 구할 수 없어서 상대적 위치를 추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석차 등급이 없기 때문에 역시 몇 퍼센트를 했는지도 가늠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대적 위치를 추론할 수가 없는 거죠. 대신에 근데 이제 너무 또 ABC의 비율이 어떤지는 알아야 이 아이가 어느 그룹에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ABC라는 성취도를 매긴 다음에 그러니까 80점이 넘으면 원점수가 중간 1회고사, 2회고사 그리고 저기 수행평가까지 해가지고 그 합산 점수가 80점이 넘으면 A, 60점이 넘으면 B, 60 미만은 C라는 3단계로 운영을 하고 그 3단계 중에 각각 ABC에 취득한 532명 중 뭐 몇 퍼센트가 A다. 이렇게 성취 그 수준에 따른 학생 비율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직은 전 과목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로 선택 과목에 한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교육과정 설명할 때 이 진로 선택 과목이 뭔지를 한 번 더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들이 어렵죠, 많이. 그래서 근데 이게 재밌는 건 이걸 이제 어떻게 2025년 고1이 되면은 전 과목을 이렇게 성취평가제로 평가하게 됩니다. 지금은 진로 선택 과목에 한해서만 하고 있지만 이제 5년이 지난 2025년 고1 즉 지금의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부터는 전 과목을 이렇게 상대 평가를 하지 않고 석차 등급을 내지 않고 이렇게 성취 평가제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건 공동교육 과정인데요. 공동교육 과정은 우리 충남에 학교연합도 있고, 그러니까 단위 학교가 운영하면 학교연합,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면 지역연계,
대학에서 주관하면 대학 연계, 그다음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것, 교실 온다시라는 교육부 사이트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이용하는 것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네 가지가 뭐 대단히 구분은 학생들이나 어머니들은 아직 안 하셔도 돼요. 단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 어떤 A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4명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 4명 때문에 교실에 수업을 열기가, 정규 내 수업을 열기가 좀 어렵죠. 너무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근데 옆 학교를 봤더니 옆 학교도 3명이 있는 거예요. 또 그 옆에 봤더니 그 학교도 2명이 있대요. 이렇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렇게 모으니까 한 반 정도 되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정규 외에, 지금 정규 내도 있지만 현재 지금 논산계룡 지역은 정규 내는 없고요. 정규 외에 저녁 6시 반 또는 7시부터 수업을 운영하는, 일주일에 한 번 운영하는 체제로 그 학교들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짜서 운영한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이라 불러서 아이들의 과목 선택권을 많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논산계룡 지역은 우리 충남에 있는 여러 시도 중에서도 좀 많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열어줘서 아이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좀 선진적으로 잘 운영하는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육과정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부르는 교육과정을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불러요. 2015년에 개정했다는 뜻인 거예요. 2009년에 개정했으면 뭐였을까요? 그렇죠. 2009 개정교육과정이에요. 만약에 이제 2022년에 또 개정이 나온대요. 그럼 2022년에 개정한 것은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고 부른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요,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무늬가 칸막이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창의 융합형 인재를 위해서 다양한 인문사회, 과학기술 다양한 분야의 그런 역량들을 갖추는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문과면 문과, 이과면 이과 해가지고 이과는 수학 많이 듣고 과학 많이 듣고 사회가 듣고 싶어도 넌 이과니까 사회는 많이 못 들어. 너는 문과니까 이과 수학을 배우고 싶어도 너 문과니까 안 돼. 이과 수학 배우고 싶으면 이과를 갔어야지. 뭐 이렇게 문이과가 현명하게 있었는데 지금 2015는 문과여도 나는 경제학 가게 되면 수학을 더 배워야 돼. 그럼 수학을 더 들으면 돼요. 이과 수학을 선택해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과지만 나는 사회를 좀 많이 듣고 싶어. 난 정치 경제에서 관심이 많아. 그러면 이과 수학을 배우면서도 과학 좀 덜 듣고 사회를 더 들을 수 있는 거죠.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런 이제 자기가 과목 선택을 통해서 자기만의 교육 과정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과정 형성형 교육 과정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 과정은 이렇게 6가지 핵심 역량을 제공했어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역량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핵심 역량, 그래서 지식 정보 처리, 뭐 창의적 사고, 공동체, 의사소통, 심리적 감성, 자유관리 이런 역량들을 이제 학교에서 이제 기르기 위해서 이제 뭐 수업이라든가 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가 교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를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요, 이제 교과 안에 보통 교과가 있고 전문 교과가 있어요. 어렵죠, 용어가. 보통 교과에는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이 있고 2학년 이후에 배우는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선택 과목에는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전문 교과 1은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특수 목적고가 배우는 과목입니다. 과학고, 외고, 예고, 채고, 국제고. 전문 교과 2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배우는 과목입니다. 아까 전에 기억하시나요? 성취평가제 진로 선택 과목에 한하여 성취평가제를 실시한다. 이런 말 했었죠. 그때 말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 바로 요거를 얘기합니다. 요 예시는 좀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보통 교과 안에 공통 과목, 1학년 때 주로 배우는 공통 과목과 2, 3학년에 배우는 선택 과목은 아닙니다. 선택 과목에는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는데요. 이 진로 선택은 아까 말씀드렸죠. 성취평가제로서 상대적 위치를 가늠하지 않는다는 거죠. 과목이 좀 재밌는 과목 많이 보이지 않나요? 이런 과목도 나왔어요. 이게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요거 이제 9월 달에 이제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조금 수정이 되면서 새롭게 나온 과목이에요.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재밌는 과목 많이 보이죠. 뭐 영미 문학 읽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 어머니들 중고등학교 때는 별로 못 봤던 과목도 여행 지리 어떻게 이런 과목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막 배워보고 싶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뭐 이런 것들도 이번에 또 새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가지고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역량이나 인공지능 역량을 좀 길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과목도 있어요. 뭐 연극 뭐 이런 과목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많이 못 보던 과목인데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이런 과목들을 이제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에 학교는 이런 과목을 열어서 이제 선택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가 아이들이 원하는 모든 과목을 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우리 학교는 뭐 프랑스어 선생님이 없는데 저는 프랑스어 원 듣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열어줄 수가 없잖아요. 혹은 뭐 우리 학교는 수학 선생님이 6명밖에 없는데 뭐 전부 다 수학만 신청해가지고 6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조금 조정을 해서 좀 인원수가 적은 과목은 야간에 공동교육과정으로 듣기도 하고 한답니다. 그리고 전문교과 1은 뭐 이런 아까 전에 이제 특수 목적고가 배운다 그랬죠.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그래서 과학고, 채고, 예고, 그다음에 외고, 국제고 이런 과목들도 있습니다. 전문교과 2는 마이스터 고등학교하고 특성화고가 배우는데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할 수가 없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자, 선택형 교육과정 이제 교육과정 편집표 보는 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단위라는 용어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거 단위지만 그 단위 말고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단위는 예를 들어서 4단이다. 그러면 네, 일주일에 4시간이 수업이 들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5단이다. 그럼 일주일에 5시간이 수업이 들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편집표 보는 원리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뭐 그냥 다른 이제 지역에 있는 또 어떤 학교의 편집표인데 보시면 이게 4라고 써 있죠. 여기 지정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문학, 독서, 뭐 수원, 수투 이런 과목은 일주일에 4시간씩 수업하는 거고 꼭 들어야 돼라는 거예요. 이런 과목들이 왜 꼭 들었게 했냐면 수능에서 공통으로 출제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꼭 듣게 한 것 같아요. 영어 1, 2 이런 과목들. 그리고 이런 과목들 일주일에 4시간씩 공통으로 들어야 돼. 2학년 1학기에 문학을 꼭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선택군은 이렇게 되어 있죠. 택 2. 2학년 1학기에요. 여기에는 요 과목들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나는 근데 물리원 화학원을 들었는데 나는 이 생명과학원을 꼭 듣고 싶었는데 택 2다 보니까 못 들었어. 그래서 이 학교는 2학기 때 또 그 과목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1학기 때 택 2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3순위였던 과목을 요때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요런 과목들 더 개설을 한 거고. 또 요거는 또 한 번 또 3학년 1학기 때 또 열고 3학년 2학기 때 또 1학기 때 이만큼 과목을 더 열고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 이만큼을 연 다음에 이런 과목들을 또 열고 이렇게 해서 편집표를 볼 줄 알아야 우리 아이가 나중에 고등학교를 고를 때 나는 예를 들어 우리 아이는 경제학과를 희망해요. 근데 이 학교는 경제 수학이 있나? 경제 수학이 없네? 그럼 공동교육과정으로 열어주시나? 뭐 이런 것들을 학교에 이제 문의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교육과정을 보고 고등학교를 골라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는 뭐 교내 프로그램이라든가 교내 활동이나 수상이나 뭐 이런 학교 프로그램들을 위주로 보고 이제 우리 아이가 적합한 학교인가를 판단하셨는데 이제는 교육과정 편제표를 보고 우리 아이가 희망하는 그 진로에 희망하는 그 과목이 이 학교가 열려 있는가 를 보고 혹여나 이제 학교 여건상 못 열렸다면 공동교육과정으로라도 듣게 해줬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학교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문학 독서 이렇게 뭐 필수로 했고요. 뭐 수원 수투 필수 이렇게 수능 공통 출제 범위는 필수로 하고 뭐 예체능 같은 이런 과목도 필수로 했는데 역시 또 이렇게 탐구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택 2. 여기도 이제 2학년 1학기 때 연 과목을 2학년 2학기 때 한 번 더 열고 2학년 2학기 때 새롭게 열면서 또 3학년 1학기 때 한 번 더 열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여기도 학기별 택 1. 한 과목을 들어서 3단위 일주일에 3시간씩 수업받다는 뜻인 거죠. 이렇게 교육과정 편제표를 볼 줄 알아야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가 원하는 과목을 그 학교에서 이제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선택형 교육과정이 학생부 종합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데 자, 일단 대입 전형이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 넘어갈게요. 대학 입시 전형에는요 수시와 정시가 있어요. 수시는 내신, 그 정량화된 내신으로만 내신 숫자 위주로 판단하는 교과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뭐 교과 세특 수업 시간 활동이나 뭐 교내 활동, 동아리 활동, 행동 특성 종합 의견 이런 여러 가지의 생활 기록부에 있는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종합 전형이 있고요. 논술이 있고 뭐 실기 위주 전형이 있고요. 정시는 이제 수능 위주가 있고요. 실기 실적 위주가 있고요. 요런 정인데 이때 요걸 좀 포인트로 더 볼게요. 여기 안에 이제 선택형 교육과정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거는 서울대학교가 발표했던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고교 생활 가이드북의 책자를 발간했는데 여기에 봐도 선택한 과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전공에 맞는 과목을 들었니? 이거를 본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발간한 올해 발간한 책자인데요. 여기에 봐도 보시면 이렇게 이거 좀 내려볼게요. 과목 선택에 대한 학종 서류, 그러니까 과목 선택이 학교가 제한돼 가지고 못 들었는데 그럼 애한테 불리하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이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은 과목 선택이 학생이 원하면 좀 적극적으로 하면 뭐 공동교육과정이든 이런 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들었다면 학생이 조금 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또 이렇게 2015 개정교육 말씀드렸죠? 6가지 핵심 역량 이런 것들도 이제 대학에서 평가 요소의 한 몫으로 이렇게 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희대에서 발간한 건데요. 이렇게 희망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들었는가 이런 것들이 학업 역량으로도 쓰이면서 되게 재밌는 건 전공 적합성에서도 보면 어떤 과목을 선택 이수하였는가. 그러니까 이 학과에 필요한 그 과목을 들었냐 안 들었냐는 학업 역량 측면에서도 평가가 되고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도 평가가 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럼 너무 소인수 과목으로 가다 보면 등급 같은데 불리하지 않나요? 물론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 평가제지만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을 내고 있는데 근데 너무 정량화돼서 생각하지 마라. 이수 여부 듣겠다는 그 의지 이런 거를 충분히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뭐 소인수 과목을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를 마라. 너무 등급의 그런 정량화된 숫자에 집착하지 마라. 그런데 분명한 거는 또 이제 뭐 이렇게 막 심화 선택 과목 듣고 이런 것들을 무조건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과목을 듣게끔 하는 거고 지나치게 과유불급으로 뭐 어려운 과목을 들으면 오히려 대학은 그 진정성을 믿지 않아요. 이런 과목을 일반 고등학교가 어떻게 해? 이런 것까지 했단 말이야? 이제 그렇게 좀 평가에 좀 진정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학생의 그런 발달 단계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고 담임 선생님 혹은 뭐 교육과정 부장선생님 혹은 뭐 진로 전담 부장선생님 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선택형을 하고 있구나. 고등학교들은 선택을 많이 열어놨고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가면은 자기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진로에 맞는 과목은 어떤 걸 들어야 되는데 그냥 예시로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이다. 기계공학은요 수학을 전반적으로 다 듣기를 원하면서 꼭 물리 원투를 꼭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기 때문에 정답은 아닙니다. 나는 기계공학을 가가지고 뭐 나노 로봇을 이용한 암치료 무슨 그런 AI 로봇을 만들 거야라고 하면 생명과학 원투도 배워야 되겠죠. 아니면 나는 뭐 친환경 배터리를 이용한 친환경 동력을 만들 거야라고 하면 화학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물론 학생이 이제 그 학과를 가서 어떤 꿈을 펼쳐내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택 과목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냥 학생의 개별화된 하나의 선택 과목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걸 선택하느냐? 역시 학교 선생님과 상의를 하면서 정하면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은 뭐 그렇게까지 가진 않아도 선택형으로 이제 내 진로에 맞는 과목을 고등학교 가면은 선택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명공학은 이제 수학 전반, 역시 공학 계열은 아무래도 수학을 많이 필요로 하겠죠. 수학을 전반적으로 들으면서 이렇게 윤리, 생명윤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윤리 과목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이렇게 수학의 전반과 사회를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통계학과는 수학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예측하고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과학의 학문을 성격을 많이 갖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과목들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경영 쪽은요, 역시 경영은 문과, 우리의 소위 말하는 이제 형상 계열 쪽은 우리가 예전으로 쳤을 때 이제 인문 집중 과정이라고 하지만 보시면 이렇게 자연계에 해당하는 수학들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문 자연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문인데 왜 자연 과목을 들어야 돼? 자연 과목 들으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수학에 있는 좀 의미 있는 과목들을 들으면 경영학과에 필요한 그런 학업 역량들을 키울 수 있다. 저는 그래서 기하라는 게 왜 경영에 필요할까? 저도 수학교사지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경영학과 다니는 제자한테 물어봤어요. 야, 경영에서 기하 왜 필요한 것 같아? 그랬더니 이 학생이 알려줬어요. 이렇게 고유 벡터 고유치가 필요하대요. 주식 시장의 주가 변화와 시장 점유율의 변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기하 벡터 때문에 기하가 쓰인다고 해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희망하는 학과에 필요한 과목들을 이렇게 선택하는 그 역량도 이제 고등학교 오면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꼭 어머니들 혹은 우리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꿈이라는 게 거창하게 내 직업이나 뭐 구체적인 막 20살 이후의 학업 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막연하게 뭐 기계 분야가 좋아. 혹은 뭐 나는 어디 컴퓨터 분야가 좋아. 나는 경상 계열이 좋아. 뭐 이렇게 큼직큼직한 큰 틀 안에서 내 진로가 어느 정도 있다면 고등학교 왔을 때 조금 선택 과목을 결정할 때 있어서 조금 이제 고민을 덜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고등학교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꿈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꿈을 좀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좋아하는 분야라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학생이나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이제 고등학교 교사로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자, 이 부족한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이들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논산계룡 지역의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